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두 사람 간의 대화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또 SNS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인정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네. 실수다. 얘기하는 거 보면 대통령과의 대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장보다 내부 총질을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단계하게 생각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를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경찰이 저렇게 압박을 해서 나를 수사를 하면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닐까 이런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죠. 두 번째는 본인이 윤리위원회에서 심판받은 것도 결국은 윤핵관의 어떤 그 의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된 건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글 자체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그냥 단순히 한 문장일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서 회자되면서 네.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당은 당장 비판 메시지를 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갈등을 키우는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확인되었고 당내 문제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계속 관여하고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민생경제의 고달픔 속에 있는 국민들께 어떤 위로와 메시지가 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고개를 숙이는 이런 그 얘기까지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은 당장 이 대표 징계에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총공세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앞으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늘 있잖아요. 일부러 흘렸냐 아니면 실수로 노출한 거냐. 이걸 일부러 흘렸을까요? 저는 일부러 비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치권에서 대체로 실수로 뭐 이렇게 기자들에게 찍힌 척 예. 많이 하는데 이게 다 찍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회의장에서 이거 보고 있으면 더군다나 지금 뭐 최근 같은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계속 문자 메시지 하나 본다 그러면 카메라 기자들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카메라를 들이댈 겁니다. 네. 그걸 과연 모를까요? 그건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럼 왜 이거를 이제 노출을 했을까 하는 예, 건데. 누구에게? 그러니까 예. 그걸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윤심은 내게 있다 하는 거를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그러기엔 생각해요. 대통령한테 미치는 파장이 너무 자, 크지 그런데 않습니까? 이게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파장이 불거진 거죠. 당내에서도 우려가 막 제기가 되고 예. 이거는 좀 너무 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수습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예.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 권한 대행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예. 예,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판단 내렸던 거하고 상황이 달리 전개가 되면 뒤늦게 사과하고 뒤늦게 수습하고 그런 행보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결국 권성동 그 리스크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뭐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예. 아니라 뭐 이준석 대표 그 윤리위 결정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윤핵관과의 갈등 이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윤핵관의 핵심은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과연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의 국정 운영에 어떤 탄력을 붙이는 방향, 지지율 상승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연 그 어떤 역할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되면 예.
적어도 신용이라도 이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이 사퇴 의사를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 비서실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별로 그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부적 판단이 안 돼서 그럴까? 그거보다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 중진이고 지금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하는데 파장을 예상을 못했다. 저 이렇게 생각하기도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저 지금 문자 메시지 밑에 보면은 이모티콘이 있고 밑에 강기훈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이모티콘은 사실은 이거 네. 최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뭘 썼는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강기훈 의원 이름만 있지 그 뒤에 이제 무슨 그렇죠. 말을 쓰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확대 해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예. 실수라고 보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왜냐면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본인이 더 윤석열 대통령 가깝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는 있죠. 예. 근데 그것이 대통령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그런 부담감까지 안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의문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전혀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부분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2019년에 대한우파를 자청하면서 자유의 새벽당을 창당한 발기인 찾아보니까 강기훈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후에 문자 메시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추론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한데 이 관련해서는 발언을 지금 자제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요즘 기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당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한 명 한 명씩 지금 자기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건 네. 2차 여론전을 위한 어떤 그 굉장히 기본적인 토대 구축 과정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마 정면 대결을 한다거나 윤핵관들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예.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자꾸 이 시간을 앞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격돌의 시점을 격돌의 시점을. 결과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적으로 파장일 만한 사안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살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